안녕하세요. 답부터 불러드릴까요? 41번은 3번, 42번은 4번, 43번은 4번, 44번은 2번, 45번은 1번, 46번은 4번, 47번은 5번, 48번은 5번, 49번은 2번, 50번은 1번, 51번은 4번, 52번은 4번, 53번 3번, 54번 3번, 55번 2번, 56번 3번, 57번 5번, 58번 4번, 59번 1번, 60번 1번, 61번 5번, 62번 1번, 63번 4번, 64번 2번, 65번 3번, 66번 3번, 67번 2번, 68번 3번, 69번 3번, 70번 3번, 71번 3번, 어우 3번이 4개나 되네. 72번 1번, 73번 3번, 74번 2번, 75번 4번, 76번 2번, 77번 1번, 78번 2번, 79번 4번, 80번 5번입니다. 점수가 잘 나왔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혹시 이렇게 자꾸 이제 점수가 계속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되시면 한번 기본서나 요약집을 하나 잡으셔가지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한번 정독해 보는 것도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핀트가 어긋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서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약집 가지고 한 두세 번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정독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자, 41번부터 보죠.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이잖아요. 일단 이 3번이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농지 거래 계약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농지를 거래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해요. 다만 자기 앞으로 뭘 못할 뿐이에요? 이전 등기를 못할 뿐이고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고요. 보통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가 성립 요건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요 문제처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집어넣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42번이죠. 이거 뭐 우리가 수없이 많이 했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첫 계약을 하면서 뭐 수업 시간에 뭐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뭐 빌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뭐죠? 주택이죠. 주택을 증여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이러한 첫 계약은 뭐죠?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지만 만약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갑은 을로부터 반환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해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지고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불구하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 사례도 시험에 잘 나온다고 열심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기억. 갑과 을의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무효죠? 왜요? 반사회적이니까. 니은번 갑은 을명의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줬다면 불법 원인급여니까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죠. D급. 갑은 을을 상대로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O죠. 다시 말하면 말소도 청구할 수 없고 반환도 뭐 할 수 없죠?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 을이 병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병명의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O죠. 왜냐하면 을이 이미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으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 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43번입니다. 반사의 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채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니까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계약 자체도 무효이다. 5점. 2번 감정평가사를 통해 이게 어디서 나온 시험 문제 아시겠죠? 감정평가사 문제입니다. 공무원에게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품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은 당연히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3번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죠.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4번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계약에 관한 부재소 합의는 유효하다. X입니다. 요 부재소 합의라는 말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거든요.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고요. 합의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으니까 무효임을 주장하기로 않기로 한 약정은 당연히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이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반사의 성질을 띠게 되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이니까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이제는 여기까지는 이제 다 맞아야 될 때가 됐죠. 그죠? 뭐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법은 나오는 분야가 뭐가 있어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동형 모의고사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는 한 문제도 없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44번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하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런 문제도 내네요.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2번이 답이죠. 알았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죠? 알았으면 뭐죠? 무효입니다. 답은 2번이죠. 나머지 것들.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진의를 말하지 진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 다시 한번요. 진양 의사표시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의이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증거죠. 3번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도 누굴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하고요. 5번 통정어휘 표시와 차이점이 뭔가요? 둘이 짜고 하면 뭐죠? 통정어휘 표시니까 짜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정어휘 표시와 다른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45번도 우리가 수태한 사례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 을에게 해 주었다.
그 을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틀린 걸 찾네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갑이 을과 만나서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정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더니 을이 병한테 또 팔아먹고 병에게 뭘 해줬어요? 등기를 해줬는데 문제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에 가지고 병이 뭐 이미 나와 있습니까? 선임이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지문을 볼 수 있죠. 1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매매는 통정어휘 표시여서 무효니까요. 동의하시죠? 무효라는 말은 뭐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요거는 맞죠. 왜냐하면 통정어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데 병이 뭐죠? 선이죠.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맞나요? 자, 병은 선이 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갖고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또 모든 제3자는 선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는다. 따라서 제3자 스스로가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은 누가요?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비로소 돌려받을 수 있다는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제3자 병은 선이면 되고 뭐까지는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자, 46번입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라는 것이 우리 한번 동영모에서 벌써 한번 나왔어요. 그죠? 따라서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면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시요. 일단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 수량, 지적 부족도 뭐가 아니죠?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란 사실이 입증되면 결국은 취소할 수 있으니까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하느냐?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한다. 기억나시죠? 이것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반복했죠. 따라서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해요. 수량, 지적 부족은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므로 그 매매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 요렇게 하려다가 요렇게 한 것이니까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죠. 자, 중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뭐에 처먹었으면요? 이용에 처먹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죠. 5번은 뭐 반복적이죠. 유발된 동계착오는 표시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이건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예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문제가. 근데 항상 참 묘하게도 여러분들이 강가는 부분을 참 교묘하게도 파고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제는 내 것으로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거죠. 47번입니다. 자, 대린이 나와 있는데 임의 대린입니다. 요 문제는 조심할 게 뭐냐면,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임의 대린은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가 없죠. 그죠? 왜 그런 거죠? 시킨 일 하면, 임무를 완료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취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죠? 해제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특별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해제할 수도 없어요. 그 말은 취소권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갑에 내린 을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수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요 대리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동의하시죠? 이것도 틀리는 이유는 뭐예요?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는 자꾸 뭐에 지나치시는 거죠. 문제를 잘 안 읽어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을 볼 수 있어요. 자, 기억. 을이 병을 기망했어요. 누가요? 대리인이, 그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뭐죠? 상대방이잖아요. 이 정도 꼭 메모하시라 그랬죠? 자, 을이 병을 기망을 했다면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니까요. 따라서 병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니은병, 병이 을을 기망했어요. 그럼 이것도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갑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디귿번, 병이 을을 기망한 경우 을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취소권에 관한 뭐가 있었음을요? 수권이 있었음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을은 원래는 취소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뭐 할 수 있게 돼요? 취소할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런 거 틀리시면 나중에 막 굉장히 가슴 아프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48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복대리인이 뭐냐?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을 대리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선임할 수 있으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 부담하니까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4번도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복대리는 항상 뭐죠? 임의 대리인이죠. 다시 말하면 선임한다는 말, 수권행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이 선임했든 법정 대리인이 선임했든 모든 복대리는 항상 무슨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49번입니다.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은 X예요. 왜냐하면 표현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이 나발이니 이런 걸 따지는 것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죠. 만약에 그 계약 자체가 이미 확정적으로서 무효라면 표현대리인이 무권대리인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담보 책임도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되는데 왜 이런 논리가 발생하는 겁니까?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해요? 유효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1번. 강행복규 위반한 무효인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X. 표현대리든 무권대리든 적용되려면 그 계약 자체는 뭐 해야 돼요? 유효여야 하는 거죠. 2번이 답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 매주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으니까 옳은 것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3번입니다.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의 일종입니다. 표현대리는 뭐가 아닙니까? 유권대리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 측에서 유권대리임을 주장한다면 법원은 표현대리가 성립했는지 안 했는지를 뭐 하잖아요?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이죠? 무권대리의 일종이니까요. X죠. 4번.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 후 본인을 단독 상속했다면 더 이상 무효임을 뭐 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의칙상 인정되는 뭐 때문에?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5번.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본인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돼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특히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깎을 수는 없습니다. 과실 상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50번입니다.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죠. 자, 왜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1번.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지문은 X가 됩니다. 2번. 위증하기로 하는 계약 반사회적이죠. 그죠? 위증하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적이잖아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으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계속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엇은 인정됩니까?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이 되고요. 4번. 우리 민법은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추인도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5번이 중요한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해요?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는 거죠. 여기서 보면 쉬워요. 자, 첩계약을 하고 주택을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요거는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라는 말은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죠? 동의하시죠?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고요. 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유효함을 전제하는 거죠. 5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그 법률 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죠. 이 주택 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요. 안 준다고 해서 을이 갑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답은 뭐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51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취소가 뭐죠?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2번 취소권자가 누가 있습니까?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이죠. 자, 제한 능력자도 취소권자라는 말은 제한 능력자도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3번. 자, 취소권자가 무엇도 합니까? 추인도 하게 되는데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언제 해야 돼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따라서 3번처럼 피성년후견인이 추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원인이 종료가 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조금 약간 시험범위 좀 벗어나게 되는데 3번 피성년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상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도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냐면 추인할 수가 없어요. 답은 4번이죠. 법정 대리인이 유효하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X죠. 자, 다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지만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가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이 4번 같은 지문도 참 잘 내는 지문입니다. 5번입니다.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따라서 취소한 후의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입니다. 따라서 5번.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52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건은 불확실한 거죠. 기한은 뭐죠? 확실한 거. 따라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5죠. 2번 불능조건이죠. 그럼 뭐가 떠올라지? 불정무 불해조.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요.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뭐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니까.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불해조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법률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 설명드릴 게 없고요. 4번입니다. 부관이 붙은 법률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X죠. 자, 이것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10월 23일 날까지 예를 들어서 의리갑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월 23일 날 갚기로 했어요. 갑이 의리갑한테 전화한 거죠. 한 20일쯤에. 야, 23일 날 돈 갚기로 했는데 돈 준비돼. 그러니까 갑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느라 정신없어. 이딴 전화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라고 지랄거리니까 의리갑에게 그렇게 힘들어? 그럼 있잖아. 시험 보면 갚아. 라고 얘기를 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갑이 의뢰에게 결국은 시험을 보면 갚으라고 했더라도 만약에 갑은 시험을 안 보더라도 27일이 지나면 뭐 해야 돼요? 변제를 해야 되는 거다. 따라 이것은 보든 안 보든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을 평가된다면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한인 거다. 왜냐하면
장래 발생이 뭐죠? 확실한 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X죠. 이때는 뭐로 봅니까? 기한으로 봅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그 다음 5번. 정지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53번입니다.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건. 다 맞으셨겠죠? 1번 소유권, 점유권은 대상이 물건이죠. 부동산, 동산 다 포함하죠. 저당권만 뭐죠? 부동산입니다. 2번 소유권은 뭐죠?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 부동산을 다 포함하죠. 3번 지상권은 객체가 뭐죠? 토지. 지역권도 객체가 뭐죠? 토지. 전세권은 뭐죠? 부동산입니다. 그럼 합치면 셋 다 뭐죠? 부동산이니까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유치권은 물건이죠.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질권이 들어가 있지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5번 지상권, 유치권, 저당권. 유치권의 객체도 물건이죠. 동산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왜 틀리시는 거냐면 소유권의 객체가 물건이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자꾸 마음이 급하신 거야. 막 마음이 급하시고. 유치권의 객체가 동산일 수 있고 부동산일 수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이런 건 뭐예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비스 문제를 생각하시고 반드시 맞춰줘야 되겠죠. 54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5점. 모든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2번 간접 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 침탈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죠. 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어서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누구한테는 행사하지 못해요? 직접 점유자에게. 따라서 누구에게만 행사하게 돼요? 제3자에게만 행사되니까 제3자의 침탈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토지의 저당권자입니다. 자,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뭐는 없죠? 반환 청구권은 없다. 왜요?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따라서 무단 점유자에 대해 저당권에 기한 저당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원래 제가 이 3회 때 문제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랄까요? 좀 기가 죽고 계실까봐 좀 한번 고독 좀 한번 맞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좀 될 수 있으면 쉬운 문제 위주로 만들려고 노력한 문제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틀린 문제가 있더라도 틀릴 문제가 아닌데 틀리셨죠? 점유권의 행사 기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이죠? 1년이고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점유 보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인 거죠. 55번입니다. 법률 행위에 하지 않는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정 저당권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겠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따라서 법정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등기 없이 성립한다. 5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늦게 맞다는 판결이잖아요. 따라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확인 판결의 경우에는 물권 변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뭐죠?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판결 중에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무슨 판결만이죠? 형성 판결만 그런 거죠. 3번 공명괴 경매입니다. 그러면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고. 4번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신축자가 등기 없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5번 상속도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사망하는 순간 상속인은 뭐 없이요? 등기 없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좀 일치실까요? 갑자기 평균이 궁금한데 좀 쉬었다가 56번부터 오도록 하겠습니다.